강남의 개발과 거대 서울의 탄생. 이번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서울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간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개발되면서 서울이 더욱 확대된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차식 강남의 개발과 거대 서울의 탄생입니다. 서울이 한양이죠.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수도였죠. 예전에 백제 수도이기도 했지만 1945년에 해방된 이후로 강북 중심이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하는 그 성문 안이 서울이었지만 이제 서울의 인구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설비가 많이 들어오면서 강남으로 개발이 확대돼서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 서울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대 서울이 탄생하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거대해졌는가는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현대 서울의 도시가 어떻게 건설이 됐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참고 문헌을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차시에는 서울의 강남 개발과 관련해 학습합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O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강남은 강북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정답은 X입니다. 본격적인 강남의 개발은 1970년대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서울이라는 수도가 탄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뒤인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때 수도 이름은 당연히 서울이 된 거고요. 서울이라는 그런 이름은 언제부터 썼느냐? 예전에는 경성시였는데 46년에 서울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49년에 지금 쓰고 있는 서울특별시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도 역사에 따라서 많은 변화 과정을 겪었겠죠. 특히나 한국전쟁 이후에는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지러웠지만 경제적으로도 또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이 본격적으로 도시다운 도시가 되고 개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건 6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매우 높은 속도로 성장했던 고도 성장기여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아직 개발하고 있는 나라, 이거에서 신흥개발국, 떠오르는 개발 국가, 이렇게 이제 부상 떠오르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가난했고 이렇게 어지러웠던 서울이 이렇게 변했다니 한강의 기적이라고 외국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말을 했죠. 네, 그렇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우리 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거, 면적이 늘어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원래 서울은 강북 중심으로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안쪽에 있는 것만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점점점 넓어졌습니다. 서울에 그냥 면적이 그냥 늘어날 수는 없겠죠.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옆에 있는 게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에는 양주라든가 김포에 있는 일부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이 됩니다. 옛날에 경기도인데 서울이 된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하는 4개의 문, 동서남북에 있는 문 안에 있는 것만 도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문 밖에 조금 서울이 더 넓어져서 강북 중심이 되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강남까지 확대가 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개발하려면 사람들이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교통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엄청나게 건설이 되었고요. 지하철도 세우고 특히 한강에 강북과 강남을 오갈 수 있는 다리도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서울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 한강에 놓여진 다리가 5개뿐이 없었지만 21년 현재는 31개, 3개는 뭐 경기도,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예요. 그래서 28개를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 교통량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거시설,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뉴타운, 신시가지가 건설이 되는데 서울의 도시개발에서 사람 사는 것 중심으로 말한다면 주택 공급에 가장 첫 번째 가는 거 아파트가 계속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아파트가 얼마큼 많이 세워졌나에 따라서 서울이 얼마큼 성장했나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북, 한강의 북쪽은 강북이고 강북쪽, 강남은 한강의 남쪽이라서 강남이라고 하는데요. 강북, 빌딩 숲,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이렇게 마천루처럼 솟아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서울인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과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한강에 다리가 많이 놓여졌다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이렇게 번호가 쭉 있죠, 번호가. 그래서 한강 다리가 곳곳에 놓여지면서 지금 31개지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강 다리가 건설된 거 서울의 도시 개발에 얼마큼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이 거대 도시가 된 것은 한강의 북쪽에 있는 강북만 가지고는 거대 도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강남이 개발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면적으로나 인구 면이라든가 늘어나서 이제 거대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이 넓어지면서 서울이 아니었던 곳을 서울로 편입시켰다라는 설명을 앞서서 드렸는데 강남 지역도 그렇습니다. 1960년대에 새롭게 원래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그런 행정구역을 서울로 만들면서 지금의 강남, 그죠? 강남 많이 유명하죠, 그죠? 네. 강남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강남 지역을 만들고 개발하게 된 배경, 왜 그랬느냐를 보게 되면 강북이 너무너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강남의 개발을 이제 조금 누르고 강남의 많은 사람들 인구도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강남을 개발하게 된 본격적인 그런 배경이 되고 현실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강남이 개발된 이후로 강남에 사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랬죠. 강북에만 살았는데 엄청나게 인구 비율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1966년에 강북 인구가 80%가 넘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한강의 북쪽에만 살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가게 되면 이제 강남 인구가 절반, 50%를 차지했으니까 급속도로 강남의 인구가 늘어났다. 수치로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강이 한강이고요. 다리가 있죠. 위쪽이 강북이고 아래쪽이 강남입니다. 남쪽.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에 반포, 잠원동의 모습인데요. 그냥 논하고 마시고 사람이 사는 집이 별로 없죠. 지금은 모두 다 거의 다
아파트와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저렇게 밭이나 노는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정말 많이 변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사람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택을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단독주택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공동주택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파트라 그랬죠. 강남을 개발하게 되면서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짓는데요. 70년대 강남이 개발될 때 초창기 아파트는 저렇게 사진 위에 보는 것처럼 아직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던 강남 아래쪽에 보게 되면 빌딩에 완전히 둘러싸인 그런 번화한 현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수치로 한번 또 따져볼까요? 서울의 규모를 보게 되면 1960년대에 그 면적 268km 제곱에서 201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배 이상 늘었죠. 인구도 49년은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을 처음 썼던 해인데 145만이었지만 2020년에 990만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너무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조금 인구가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인구는 한국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으니까요. 20%가 서울에 산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교통시설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하철, 땅속으로 가는 철도, 지하철도 많아졌죠. 74년에 겨우 이제 1호선 시작했지만 지금은 10개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강북이 먼저 발달하고 그리고 강남을 다시 발전시키고 가면서 거대한 서울이 되었지만 한국에서의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입지, 역할,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구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세계로 가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86년에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그리고 2002년에 일본하고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여기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발전했구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더 이상 서울이 올림픽을 개최했던 나라가 아니라 한류의 본거지,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문화, 먹고 싶은 음식이 많은 곳, 이런 이제 한국이 되면서 그 중심에 이제 서울이 또 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이렇게 서울이 막대한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서 서울을 어떻게 개발시킬까라는 설계도 많이 변하는데요.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78년, 70년대는 이렇게 몇 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발전시키자 이런 거였지만 2020년대 가게 되면 굉장히 위에 거하고 아래 거만 비교해봐도 와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복잡한 형식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거대 서울이라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겠죠. 네. 이렇게 서울은 조선시대 때 한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서울이 되었고요. 또 한국전쟁을 겪었고 경제성장을 또 이루었던 그런 본거지가 되었던 곳도 서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은 한국의 현대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라고도 하겠고요. 특히나 새로운 도시, 신도시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의 수도나 대도시 못지않게 거대한 그런 공간으로서 특히나 한류와 더불어서 무궁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